안녕하세요. PK19조 이유나 유상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저널 제목은 Inborn Error of Immunity of Atopic Dermatitis, When to be Concerned and How to Investigate입니다.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19세 여자 하나로 심각한 습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었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진행되어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반복되는 감염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사마귀가 생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인해 고강 내 궤양도 반복해서 생겼습니다. 또 평생 동안 폐렴을 많이 걸렸고 음식 알레르기를 진단받았습니다. 흉부 CT에서는 폐렴이나 기관지확장증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로 면역불로 불린 대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도 비슷한 반복되는 감염과 습진이 있었고 버킷 림프종으로 발전한 뒤 조혈줄기세포 이식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환아는 림프구 감소증과 호상구증과 소견을 보였습니다. B형과 T형 림프구가 줄어 있었고 혈청 IgA와 IgA 수치는 정상이었고 IgM은 감소되어 있었고 IgE는 증가하였는데 수치의 변동이 심했습니다. 두 환아를 유전자 검사해 본 결과 멀티엑손 딜리션 소견을 보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 아이들 중 20%에 영향을 줄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 가렵고 습진형의 만성염증 피부 질환입니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음식 알레르기, 피부 무기증의 가족력이 있고 혈청 IgE 레벨이 상승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병은 다양한데 Th2 시그널 프로파일이 증가되어 있고 피부 방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필라그린 같은 방어 단백질을 코딩한 유전자와 케라틴 세포 분화와 같은 단백질의 돌연변이도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Inborn errors of immunity도 피부의 습진 변동과 IgE 레벨 상승, 에오지노필리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위로는 하이퍼 IgE 신드롬, 비스코트 알트리치 신드롬, 이뮤노 디스레귤레이션, 폴리엔도크리노패시, 엔테로패시, 엑스린키드 신드롬, 오멘 신드롬, 비트기적 완전 기조지 신드롬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 장애인, 코멜-네덜튼 신드롬과 심각한 피부염이 포함됩니다. 비록 이 증후군들이 드물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과 예후와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IEI는 피부 변경과 IgE 레벨 증가 이외에도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렉시론이 있고 그 내용을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3개월 안에 영아에게 잘 생기는데 산출성 습진이 머리부터 온몸으로 퍼지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아토피 피부염은 안티큐비탈 포사와 퍼블릭티얼 포사에 주로 생기고 습진 변경이 매우 분주하고 퇴사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로는 가려움증, 어린 나이의 발병, 피부염의 완성화 혹은 완성적인 재발, 아토피의 개인적인 가족력, 몸 걷는 부분에 따른 전형적인 구별 소견이 있습니다.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로는 피부 분주증, 피부 누리증, 피부 감염 등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음식에는 즉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에로 알레르겐에서는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장벽 기능의 저하와 면역 기능 조절의 장애와 항진균제 펩타이드의 감소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슈퍼인펙션 경향을 나타내게 합니다. 첫 번째 발견된 HIES는 초기에 조업 신드롬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환자는 창농양, 피부 점막 한들갑증, 습진량 발진, 호흡기의 세균 병력, 폐렴, IgE 전용한 상승, 결합 조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2007년에 환자에게서 시그널 트랜스듀서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free gene의 우성 음성 변형들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 질환을 STAT3-HIES라고 불렀습니다. STAT3는 여러 기관과 다양한 세포에서 세포 증식부나 사이토카인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STAT3와 글라이코프로테인 130, GNF 341, 인터로킨 6 리셉터 등의 문제가 생기면 결합 조직과 뼈 이상, 안면 이형증, 척추침망증, 관절 과골절, 프라이머리 티스 리텐션이 생깁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DOCK8 유전자 돌연변이와 다른 질환에 의한 HIE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OCK8 유전자는 부족하게 되면 호흡기 감염과 바이러스 피부 감염, IgE 수치 상승, 습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을 나타냅니다. DOCK8 유전자는 특히 렙틴 사이토스켈레털 배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에시노패스가 생기고 심지어 위스코트 알러지 신드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 IgE 수치 상승, 알레르기 반응,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피부 감염, 종양,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포글루코뮤타제3 돌연변이입니다. PGM3 돌연변이는 주로 글라이코실레이션 영향을 주고 높은 IgE 수치와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PGM3 돌연변이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PGM3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감염과 함께 복합 면역 결핍, 심각한 알레르기 결핍, 자가 면역 질환염증, 불변적인 이상, 마일리네이션 문제로 인한 운동, 진행 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HIES와 유전형에서 구별되는 다른 단일 유전자 질환도 수증과 높은 IgE 농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IPEX 증후군이 있습니다. 엔테로패시, 설사,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등의 증상을 보이며 IPX 증후군 환자는 역시 습진 피부 병변과 IgE 레벨 증가가 특징적입니다. 반성 유전되는 병으로 FOXP3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레귤레이터리 T셀의 생성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다음은 오멘 증후군입니다. 오멘 증후군 환자들은 만성 설사, 감염 취약성 증상과 함께 바이러스성 진균성 폐렴에 취약합니다. 오멘 증후군은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의 일종으로 T세포의 올리고클로널 익스펜션에 의한 감소에 발생합니다. 레그1, 레그2 등의 유전자 결함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음은 Atypical Complete Disorder Syndrome입니다. 오멘 증후군과 같이 올리고클로널 T셀 익스펜션에 의해 유발됩니다. 심장병, 하이포칼레세미아, 클레프트 팔레트, 사이머스 하이포플라지아와 같은 심각한 엑제마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증후군은 22q11 딜레션이나 TBX1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코멜-넬턴 신드롬은 반부 해열, 빈발 감염과 엑사이오시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일종의 프로타즈 이니비터인 LEKT1을 암호화하는 스핑크 과입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빨간 피부를 특징으로 하며 항체 부족과 함께 B세포, NK세포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샘 증후군은 데스모글로빈 1과 데스모플라킨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합니다. 케라토더마가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진단입니다. 먼저 피부를 보면 엑제마토스 스킨과 IgE 상승, 에오즈노필리아를 특징으로 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그러나 생후 2개월 이전에 엑제마토스 스킨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흔하지 않고 IEI를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후 6주 이전에 습진적인 발진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닮은 임상 증상을 보이지만 STAT3 HIS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후 1일경의 인플라멘드 스킨을 보이면 IPX와 오멘 신드롬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라멘드 엑지마와 페터케아를 보이면 WAS 신드롬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랄 스러스가 흔합니다. 그리고 칸디다증과 숨통을 침범하여 일반적인 치료에 저항을 보이면 STAT HIS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HSV나 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동반되는 감염이지만 볼츠, 몰루스금, 콘타지오슨, 바이러스 스킨 인펙션이 같이 동반되면 도크8 디피션시 IEI 위드 T셀 디펙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RS 감염 시 피부 외에 폐나 내부 장기에 감염이 있다면 STAT, HIS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CNS 혈관염이나 헤미플레지아, CNS 인볼먼트가 있다면 GOCK8 디피션시나 워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설사가 있다면 IPAX, 오멘, 코멜-넬턴 신드롬, GOCK8 디피션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GOCK8 디피션시나 코멜-넬턴 신드롬 환자에서는 음식 알레르기가 흔하게 보이지만 STAT 환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랩 파인딩입니다. 림프구가 적은 경우에 오멘 신드롬과 도크8 디피션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리트 수치가 낮다면 WAS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TH17셀 수가 12개월 이상의 아이에서 작게 측정된다면 아토피 피부염보다는
STAT3-HIES를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림포페니아와 IgM 수치가 낮을 경우 독8 디피전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STAT3-HIS의 경우 7가지 특징적인 소견으로 내부 장기의 농양과 심각한 간염, 폐렴, CMC, 본 프랙처, 스콜로시스, STAT3-HIS의 가족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입니다. 에몰리언트 치료가 모든 AD 환자에 대한 기본 치료가 됩니다. 스테로이드나 칼시누린, 이니비터, 면역 억제제, 주필루마, PDE4 억제제 등의 여러 종류의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고 UV 치료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II의 치료에도 이몰리언트의 사용이 도움이 되며 국소적으로 또는 전신적으로 안티인플라멘터리 드러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필리막과 스키우키나막도 사용되어집니다. 만약 SRS에 의한 농양이 생겼다면 레귤러 블리치 베스가 도움이 됩니다. STAT3-HIS 환자에게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통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률이 높은 오멘 신드롬, 독발 디피전시, 와스 환자는 소아 면역 변동으로 이송 후 HCT 혹은 사이믹 트랜스플란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II의 위험 신호는 일찍 인식되어져야 하며 AD의 통상적인 치료로 잘 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II를 일찍 진단해야 열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AD의 일반적인 임상 증상과는 다른 경과를 보이는 소아는 II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II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으로는 2개월 이전의 익제마, 설사, 엔도크리노패시, 오토이뮤니티, 바이럴 스킨 인펙션, 종양, 음식 알레르기, 재발되는 감염, 반부 해열, 스켈레털 애노멀리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II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II가 의심되면 림포사이트 सब셋을 확인하고 혈청 IG 레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프테리아, 티타너스, H인플루엔자, 뉴모코커스에 대한 백시네이션 타이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이뮤놀로지스트에게 빠르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